감독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감독님이 안쪽에 들어가 보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 문 좀 닫을게요. 우선 감독님과 출연자분들 인사 말씀과 개봉 소감, 간단한 개봉 소감 먼저 듣고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비늘을 연출한 임수현입니다.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사실 또 믿기지가 않은 기분이 있고요. 이렇게 배우님들께 좋은 자리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분 역을 맡은 배우 김자연입니다. 이렇게 기자분들 많이 와주셨는데 또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윤 역을 맡은 홍예서라고 합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년 전에 촬영했던 영화인데 개봉을 하는 게 믿기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자분들 뵈니까 실감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오김 역을 맡은 정애화고요. 좋은 영화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비늘에서 수정 역을 연기한 황지연입니다. 먼저 영화가 개봉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어지는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이 바로 준비되셨는지요?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먼저 혹시 질문 준비되셨으면 손 들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고야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질문 준비되시는 동안 제가 기본적인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릴게요. 감독님, 물비늘이라는 작품을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고 이렇게 시나리오 쓰시고 촬영하게 되셨는지 간단히 계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래프팅 사고를 당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물에 빠지고 저희 가족들이 느꼈었던 일종의 어떤 죄책감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을 그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보냈었는데 그 기억이 제가 이제 영화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남아 있었고요. 글로 옮기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제가 이제 느꼈던 감정을 시나리오에 담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배우님들 학생 역할 두 분께서는 오디션을 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은 또 따로 캐스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분 첫 시나리오를 보고 느낌이 어떠셨는지 배우님들 첫 인상, 시나리오에 대한 첫 인상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시연 배우님부터 어떠셨는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찍으면서 대학교 단편 영화들을 많이 찍어봤는데 그럴 때 받았던 시나리오 내용들이 청소년 갈등이나 아니면 이혼가정의 아이의 상황들을 담은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물비늘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에는 그런 청소년 갈등이나 10대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아닌 소중한 한 사람을 잃고 그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내용이어서 굉장히 새롭기도 했고 읽으면서 기대도 돼서 많이 시나리오 인상 좋았습니다. 정혜아 배우님께서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감독님하고는 구면이기도 하고 또 홈리스라는 작품을 보고서 이제 관심이 좀 많이 갔었는데
또 이렇게 또 예전에 그 김미조 감독님이 이렇게 인연을 또 다시 맺어주셔가지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옥임이란 역은 저한테 되게 강렬한 역이었기 때문에 꼭 해보고 싶었던 역이어서 또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홍예서 배우님께서도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 네.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디션 통해서 작품에 임하게 됐는데 1차 때는 쪽대본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시나리오를 이제 단편적으로 읽어봤는데 짧은 발췌된 대본임에도 뭔가 이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묵직한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확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 좀 통대본은 3차 오디션 때 처음 읽어봤었는데 한숨에 읽어낼 수 있었고 또 시나리오 읽기를 거듭할수록 머리에 그림이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아, 내가 이 작품 꼭 참여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지은이라는 역할을 꼭 품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더 크게 많이 몰아쳤던 것 같고 제가 욕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김세영 배우님께서도. 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 내용이 많이 좀 슬프고 그리고 좀 어두운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분의 역할이 이제 염습사라는 그런 직업인데 이제 좀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기하기가 좀 만만하진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준비되셨으면 저희 마이크 가겠습니다. 저쪽, 네, 저 뒤쪽에. 예, 저 서울신문의 김기준이고요. 감독님하고 김자영 배우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이 많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강이나 뭐 수영장, 심지어는 수도꼭지 뭐 이런, 그리고 물소리도 이제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이게 나오다가 개인적으로는 공사장에서 그 예분과 이제 지금 이제 인물들하고 싸움을 하고 나서 감독을 같이 걸어오는 장면에서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에서 제목도 일단 제목에 물비늘이라고 이제 이렇게 붙이신 이유도 좀 궁금하고 이 영화에서 결국에 물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자영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하고 끝날 때 이제 고구마 먹을 때 눈매 자체가 굉장히 좀 달라서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받은 뒤에 연기를 할 때 이게 이 감정의 변화가 급격하게 급격하지는 않지만 그 연기를 하실 때 감정 변화가 좀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뭐랄까요, 좀 느낌을 좀 다르게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지점이 있는지가 그 지점을 어디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지하고 그걸 연기할 때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예, 먼저 물비늘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은 정선이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정선 지역에서 뭔가 촬영을 계획을 했었는데 초고에서 이제 각색 작업을 하면서 좀 그 지역색이 많이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제목을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김세현 작가와 함께 제목 리스트를 정해서 어떤 제목에 어울릴지를 이제 쭉 봤는데 물비늘이라는 뜻을 원래 저는 몰랐었는데 이제 물비늘이라는 단어를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속뜻이 이제 물에 비치는 뭐 햇빛의 모양이라는 느낌을 이제 그 윤술과 같은 뜻이란 걸 알게 돼서 이 영화와 뭔가 관통한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비늘이라는 제목을 최종적으로 정했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장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색채를 언제나 제 영화에 넣기를 제가 항상 바라고 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포적인 분위기를 좀 많이 영화 속에서는 드러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가득 차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이제 곧 죽음으로도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중성이 저한테는 좀 흥미롭게 다가와서 물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기 기자님이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예분이 눈빛하고 엔딩으로 갈수록의 감정의 변화나 생기는 부분에서의 눈빛이 달라졌는데 그런 어떤 감정의 변화를 어떤 지점에서 잡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글쎄요, 그게 어쨌든 그 눈빛의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지점에서 진실을 알게 된 전과 후에 그 예분의 심리 상태는 좀 달라졌을 거고 그래서 관계를 대하는 어떤 눈빛이나 이런 게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그 지점을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연기할 때 뭐 네. 불편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연기를 할 때 이제 그건 제가 그 지점은 연기할 때 일단 감독님의 어떤 디렉션이 있었고 어쨌든 마지막에 그렇게 손녀를 그렇게 죽음으로 모른 그 지윤이의 어떤 그런 감정이 소용돌이 치긴 했지만 그래도 또 그 마음 한구석에 그 지윤을 뭐 다 용서하진 않았으나 어느 정도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그 예분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뭐 상 치르고 어떤 다 마지막에 이제 고구마를 먹는 지점인데 그걸 이제 고구마를 먹은 거는 이제 약간 고구마의 어떤 자체가 좀 막 약간 먹먹함 뭐 이런 어떤 거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거로 제가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용서하지 않았지만 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 않겠나. 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예분의 감정은 사실 본인에 대한 용서도 들어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준비되셨으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홍혜서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네. 원래 오디션 보기 전에 수영을 전혀 못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하셨고 나중에 수영 그 장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수영을 초등학교 때 한 달, 2달 정도 잠깐 배우고 나서 이제 제가 수영을 하는 줄 알면서 이제 지내왔었는데 이제 물비늘 2차 오디션이 수영장에서 수영 실력을 좀 체크하는 오디션이었고 그래서 그 오디션을 준비하려고 수영장에 딱 가서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5m밖에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아빠랑 3일 동안 강습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몸에 그래도 감각이 조금 남아 있었던 건지 50m 잘 만들어서 가서 이제 수영 체크 잘 받았었고 사실 저는 영화 내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 제가 수영을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최선이긴 했지만 이제 촬영을 하면서도 테이크가 진행이 될수록 제 수영 속도가 느려지는 걸 많이 체감을 했어서 그런 것들이 촬영을 하면서도 너무 아쉬웠었는데 네, 그 지점을 막 만족은 하지 않지만 그 당시 제 최선이었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다독이면서 위안 삼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준비되셨으면 또 보겠습니다. 네.
제 뒤에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관객인데요. 제가 볼 때는 수정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제 예분이신가요? 성함이 잘 안 보여가지고 할머니께서 처음에 이렇게 막 증거도 찾고 또 친구한테 이렇게 진실을 캐려고 막 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걔가 이렇게 래프팅을 친구한테 하소연하면서 싫지만 가게 된 계기가 할머니가 술 때문에 막 이렇게 주정 부리시고 욕을 하고 나간 그 뒷장면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정의 죽음에 저는 할머니가 약간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증거를 찾으신 건지 아니면 전혀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초반도 그렇고 친구한테 이렇게 너 진실을 말해라. 친구 할머니한테 진실을 말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건지 어떻게 그거 설정을 하시고 연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시나리오 쓰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은과 예분 둘 모두는 서로가 자기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동력은 수정을 잃은 상실과 재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연기 지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관객분이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게 보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분의 죄책감, 자기가 이렇게 술이 엄청 취해가지고 친손녀한테 그런 거짓말을 내뱉은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그리고 또 어쨌든 수정이가 어쨌든 물에서 실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죽음이라도 똑같은 죽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실체가 없는 어떤 죽음 앞에서 예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다 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지만 계속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감정으로 제가 연기를 했는데 그게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홍예서 배우님께서도 어떤 감정으로 죄책감과 혹은 비밀을 간직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준비하셨는지 지은이라는 인물은 수정이의 꿈을 대신 죄책감 때문에 이뤄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서 계속 수영을 하는 인물이고 그 사고 이후로 지은이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정말 그 죄책감과 상실감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사실상 지은이도 한 사고의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임도 숨기고 본인의 상처나 아픔도 다 밀어두고 오로지 그 죄책감만을 느끼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지은이는 그 사고로 인해서 수정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정말 말 그대로 죄책감 속에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 같아요. 본인이 아픈 것도 모르고 공황장애라는 그런 병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본인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물로 그렇게 저 나름의 분석을 해서 연기를 해왔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질문 준비되셨으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시니어 M 매거진 온유의 김한규라고 합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의 일을 데려와서 이제 영화로 만드셨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세월호에 관련된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남기는 사람들의 그런 죄책감, 가품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아무래도 겹쳐 보이는 오버랩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연출하시기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고 연출에 또 임하셨는지 아니면 배우분들에게도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혜아 배우님은 가장 궁금한 건 손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하셨을 때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질문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설시현 배우님도 어찌 보면 남겨진 사람이 아니 떠나간 사람인데 사랑했던 그 애정했던 친구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미움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고 좀 다층적인 감정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감정으로서 좀 연기를 또 임하셨는지 그런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썼던 때가 홈리스보다 이 시나리오를 먼저 대학원 때 김수현 작가 함께 공동 각본을 썼는데요. 그때가 이제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재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저나 김수현 작가는 그 세월호라는 어떤 일종의 어떤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상태여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히려 더 큰 어떤 영감을 줬었던 어떤 큰 사건은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의 다큐멘터리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보고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어떤 장면은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 잔해를 이제 쓰레기 섬으로 옮겼을 때 유해를 찾지 못했었던 가족분들이 곡괭이랑 삽을 들고 가셔서 이제 본인들의 가족들의 유해를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저희한테는 큰 일종의 어떤 희망적인 어떤 위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분은 또 찾으신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좀 더 저희는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포커싱이 된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썼고요. 왜냐 아직도 저는 그 세월호라는 어떤 그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들한테는 영화를 프리가 들어가면서부터 그리고 끝날 때까지도 아마 그 세월호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손녀는 저에게는 이제 유일한 혈육이고 저에겐 전부인 손녀인데 어느 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직접 이르게 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런 거에 대한 공포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공포와 그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고백을 했겠죠. 근데 그런 빌미조차도 그 예분 그 친구한테는 손녀가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걸 감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저는 무조건 아이를 보호하고 감추려고만 했죠. 그 오랜 친구고 사실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잘 흘러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오해가 쌓이지 않고 근데 일단 아이가 너무 두려워하고 저 역시도 그 상황을 자세히 확실히는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감춰주려고만 했었죠. 정말 예부는 저한테는 둘도 없는 친구인데도 정말 나름 힘들게 아마 술을 좋아하고 담배도 많이 피지만 더 많은 그래서 더 죽음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수정이의 입장에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수정이는 지은이 때문에 죽음에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은이는 둘도 없는 친구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수정이가 더 미안해하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 지은이 앞에 환영으로도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이 지은이의 죄책감 때문도 있겠지만 수정이가 그때 버크를 풀어달라고 했던 그런 대화들 때문에 아마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먼저 지은이랑 연기할 때에는 최대한 해맑게 연기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질문 준비되셨으면 네. 네, 반갑습니다. 영화 너무 감사히 잘 봤는데 아무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홍예서님이 할머니의 장례를 오늘 치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그날 이제 예분이랑 지훈이랑 같이 잠을 들었을 때 새벽에 수정이가 일어서서 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예서가 이제 수정이를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죄책감에 벗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나름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그 부분을 넣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었는데 누군가가 질문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도 질문해주지 않아서 일반 관객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객분께서 느끼는 그 감상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시나리오를 쓸 때 수정이가 이제 지훈과 이제 예분 사이에서 일어나서 떠날 때 저는 예분한테 새로운 어떤 가족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훈 역시도 새로운 가족이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느낀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준비되셨으면 마이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배우님들이 김정현 배우님도 그렇고 정혜 배우님도 그렇고 홍혜서 배우님도 그렇고 아주 열연하는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와중에 그 손녀의 죽음을 목도하러 갔지만 목도하지 못하죠. 그 장소에 가는 어떤 엄청난 장면도 있고 이런데 그 힘든 촬영에서의 에피소드 혹은 어떤 감정들 김재영 배우님께서 그런 이야기 좀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는지. 힘든 장면은 이제 어쨌든 물리적으로 비를 계속 몸에 맞아야 되는 거. 그때가 11월이었죠. 11월이었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 홍천 강 있는 쪽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때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를 뭐 한 번에 오케이가 나는 게 아니니까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막 계속 맞다 보니까 감정이 처음엔 이렇게 감정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감정이 다 어디로 없어져 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막 그렇게 엄청 굉장히 그때 좀 물리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장면이 좀 제일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되게 기억이 오래오래 남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할때 시간이 끝난 것 같아서요.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작품이 어떤 관객들한테 가서 닿았으면 좋겠는지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시영 배우님 끝으로 마지막 끝인사 말씀과 이 작품이 어떤 관객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물비늘이라는 작품이 여러분들께 많은 치유가 되는, 마을의 치유가 되는 그런 작품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혜를 입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 수혜를 입고 누워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던 그런 시간을 갖게 됐었거든요. 내가 죽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후회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됐었고요. 또 이 작품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죽음과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물비늘이라는 작품이 각자만의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이야기인데요. 많이 슬프고 우울하고 되게 어두운 영화지만 또 우리가 항상 인생이라는 게 늘 유쾌한 어떤 시간이 매 순간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는 살다 보면 굉장히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을 분명히 이제 직면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러한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면 이 영화가 많은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누구에게나 작거나 큰 상실의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상실이라는 어떤 그 구덩이 안에서 헤매고 있을 때 작게나마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라고요. 주변에서는 분명히 어떤 본인한테 가는 어떤 사랑이든 희망이든 그게 꼭 사람이 아니어도 아침에 이제 맞는 아침 냄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퇴근 후 이제 간단히 먹는 맥주가 위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아프지 않고 그리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기자간담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자리 좀 정리하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잠시만 계실게요. 감독님, 네, 여기 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좀 봐주시고요. 네, 영상과 포토가 있으니까요. 꼭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레드카펫 포즈 좀 어정쩡하시네요, 감독님. 네, 되게 살짝 화이팅. 네, 손 조금만 내려주시고요. 네, 가운데 놔주시고요. 네. 카메라를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 잠시만 나와주시고요. 설시현 배우님 먼저 주실게요. 네, 가운데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포즈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트도 좋고요. 네. 어색하시지만 하트, 화이팅. 네, 정혜아 배우님 자리 오시겠습니다. 네, 현란한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가운데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 포즈 이렇게 하트도 좋고, 화이팅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혜서 배우님 자리에 모시고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카메라도 이렇게 하나씩 눈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손 포즈도 좀 취해주시고요. 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자영 배우님 같이 모셔서 두 분 먼저 찍고, 두 분,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혈육이 아닙니다. 네. 네, 영화 속에서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파이팅. 손 조금 내려서, 네. 그럼 홍현서 배우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네, 김자영 배우님 단독 컷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엄청 스포티하게 입고 오셨어요. 너무 할머니 일찍 하셔가지고요. 젊으신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나와주시면. 네, 홍혜서 설시현 배우님 자리를 모실게요. 같이 두 분. 네, 친구 동갑내기로 나오지만 사실상 네, 홍혜서 배우님이 언니라는 부모님입니다. 주시고요. 살짝 네, 화이팅, 예쁜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러면 설시현 배우님과 정희 네, 제가 나와주시고 네, 김자영 배우님과 정혜여 배우님 두 분 모실게요. 저희가 듀엣이 완성이니까 저도 약간 정신이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엄청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네. 네. 어떻게 화이팅? 네, 그림자 지지 않게. 네.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그럼 배우님 전체 모시고요. 감독님, 네, 네 분 같이. 감독님은 배우님은 네, 두 집안이 모였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여기 단체 컷을 메인으로 갈 수 있도록 가장 멋있게 한번 찍어보시죠. 네. 하트 살짝 날려볼까요? 손 조금 내리시고, 네. 감독님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 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 함께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레드카펫 포즈 손 이렇게 살짝 네, 조금 내려서 네, 그림자 앉으게 감독 조금 네, 네. 보시고요. 네, 파이팅. 하트 네,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둘, 셋, 인사.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